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지금 한국 사회의 큰 방향들, 특히 탄소 중립이나 경제 전망 같은 중요한 정책 방향, 또 선거를 앞둔 좀 복잡한 정치 상황,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연합뉴스, KDI 보고서, 그리고 여러 시사 채널 분석까지 좀 모아봤는데요. 이걸 통해서 한국의 미래 전략, 그리고 그 배경에 깔린 여러 역학 관계를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한국이 정말 여러 갈래길 앞에서 고민이 좀 깊은 시점이죠. 그렇죠. 탄소 중립이라는 이 전 지구적인 과제, 이걸 우리 현실에 맞게 어떻게 풀어갈지, 또 바깥 경제 여건이 계속 안 좋아지는데 성장의 돌파구는 어디서 찾아야 할지, 이런 고민 속에서 정치적인 논쟁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그럼 탄소 중립 얘기부터 좀 시작해 보죠. 연합뉴스의 기사를 보니까 지금까지는 그 ET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라고 하죠. 네네. 이 규제 중심이었는데 이걸 좀 다르게, 그러니까 산업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일본의 그 GX 전략이나 미국의 IRA 법안처럼요.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인센티브를 줘서 아예 국가 성장 동력으로 만들자는 거죠. 아, 인센티브요? 네. 조홍종 단국대 교수 같은 전문가들은 지금 한국이 법이나 재정 투자, 시장 기반 이런 게 다 좀 부족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세요. 기반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이제 목표만 크게 세울 게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 중심으로 가야 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행 계획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특히 요즘 AI나 반도체처럼 전기를 엄청 많이 쓰는 산업들이 커지는데 이 에너지는 어떻게 감당하냐? 이것도 문제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원자력, 수소 같은 다양한 무탄소 전원, CFE라고 하죠. CFE요? 네, 탄소 배출 안 하는 에너지원 확보가 정말 필수적이다. 이런 지적이 나와요.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으면서 친환경으로 가려면 정부 지원도 중요하고 또 산업 GX 추진법 같은 어떤 법적인 뒷받침 이런 게 좀 시급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결국 규제랑 성장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아야 하는 숙제네요.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좀 장기적인 정책 전환을 이야기하는 지금 당장 경제 상황이 좀 어렵다는 점도 봐야 할 것 같아요. KDA 경제동향 보고서를 보니까 대외 여건이 나빠지면서 경기 둔화 신호가 보인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미국이 관세를 올린다거나 하는 것들이 수출에 부담을 준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건설 경기가 썩 좋지 않아서 내수가 좀 부진한데 믿었던 수출마저 증가세가 꺾이면 경제 전반의 하방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아, 물론 반도체 덕분에 제조업 생산은 그나마 괜찮긴 한데요. 미국이나 중국 경제 전망치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국제 금융시장도 좀 불안정하고 네. 여러모로 부담 요인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런 경제적인 압박 속에서 이제 다음 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텐데 마침 또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에너지 정책 같은 핵심 이슈들이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네, 그렇죠. 연합뉴스 헤드라인만 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신재생 에너지 쪽을, 상대인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중심, 이렇게 입장이 확 갈리더라고요. 에너지 정책은 산업 전략이랑 바로 연결되니까 당연히 중요한 쟁점이고요. 동시에 이 정치 구도 자체도 큰 변수인데 KBS 보도 같은 걸 보면 그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 단일화가? 네, 그래서 3자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고 각 캠프도 이제 3자 구도를 전제로 해서 지지층 모으기에 나서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정책 논의도 논의지만 최근에는 그 정치적 논란 자체가 더 크게 부각되는 느낌이에요. 특히 대선 TV 토론회에서 나왔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발언, 이게 파장이 상당했잖아요. 네, 그랬죠. 여성 신체 관련 표현을 인용한 게 아주 큰 논란이 됐습니다. 네, 그 발언을 둘러싼 공방이 아주 격렬합니다. 고발뉴스TV 같은 매체에서는 이 후보가 언급한 그 온라인 게시글, 그거 작성자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아니라고 확인 보도로 했어요. 아, 아니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게 기획된 도발 아니냐, 가짜뉴스에 기반한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준석 후보 측은 만약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논란이 보여주는 바가 뭘까요? 그냥 단순한 말싸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글쎄요, 여러 가지를 보여주죠. 일단 선거 막판에 나타나는 극심한 진영 대립,
또 네거티브 전략 이런 걸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고요. 네. 또 김어준 뉴스공장 같은 곳에서는 이걸 분석하면서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 정서에 기대려는 전략이 오히려 전체 대중의 반감을 살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하고 정치적인 언어가 너무 쉽게 뭐랄까 게임 아이템처럼 그냥 소모되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정치 언어의 소모. 네, 그리고 뭐 이수정 씨 관련 논란이라든지 다른 사례들도 보면 이 과열된 정치 공방 속에서 혐오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얼마나 쉽게 퍼져나가는지 그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죠. 이런 논란들이 자꾸 커지면 정작 중요한 정책, 본질에 대한 차분한 토론은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한국 사회가 지금 탄소 중립, 경제 성장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기를 맞고 있는데 동시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대립이나 논란은 최고조에 달한 그런 상황이네요. 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과열된 정치 공방이나 자극적인 논란들이 자칫하면 이 본질적인 논의를 흐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정보의 진위를 가려내고 계신지, 또 우리 사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요란한 주장들 속에서 진정한 정책 비전과 그 실현 가능성을 차분히 찾아내려는 노력, 그리고 좀 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우리 모두의 고민이 아닐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